네, 이번 시간은 조직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의 단어로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단어인데요. 흔히 학자들도 조직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조직 문화라는 단어의 정의가 많다라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저는 에드가 샤인이라는 어떤 조직 문화를 연구하는 좀 대표적인 학자가 정의한 조직 문화의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그룹이,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란 일정 기간 이상 같이 일하면서 같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룹이 외부 환경 적응과 내부 통합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조직 문화가 이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뭔가 결속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 조직 문화가 이 조직이 외부 환경의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충분히 잘 동작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더라도 무언가 같은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 조직은 이런 식으로 일해야 돼, 우리 조직의 문화는 이래 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껴야 할 바른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공유된 기본 가정, 베이직 어썸션의 패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몇 가지 기억해 주실 포인트는 외부 환경 적응과 내부 통합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 조직 문화로서 굳어지려면 이 조직 문화가 어느 정도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지만 조직 구성원들 간에 어떤 공유된 가치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측면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의 레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에드가 샤인은 조직 문화의 레벨을 크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제가 여기 빙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일 위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인공물,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게 옹호되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조직 문화의 부분이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깔려 있는 것이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 인공물의 그냥 대표적인 게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에 가보면 이제 강의장에 가면서 은근슬쩍 그 회사의 어떤 건물 로비나 아니면 그 회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책상 같은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무실의 분위기나 이제 책상 분위기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 이 회사가 어떤 분위기의 회사겠구나. 그리고 이 회사에서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에 대해서 작은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만 보셔도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 사무실 같은 그림이고, 이쪽은 이제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사무실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둘만 봐도 사실 이 두 조직은 굉장히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추측이 되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인공물의 예고요. 또 다른 예로 호칭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기업 10곳 중에 7곳이 직급 호칭 파괴가 실효성이 낮더라라는 어떤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인공물 바로 아래 단계에 옹호된 가치가 있고 그 아래 단계에 가장 밑 단계에 그 기본 가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직급 호칭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인공물인데 그 밑단에 있는 어떤 기본 가정들, 그 팀장이나 리더들이 팀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가정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호칭만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대리에서 누구누구 님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기본 가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조직 문화도 바뀌지 않고, 그럼 당연히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실효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옹호되는 가치인데, 옹호되는 가치를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조직 문화라는 걸 가장 빠르게 찾아보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회사의 핵심 가치 혹은 인재상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는 페이지를 찾으시면 어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금방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핵심 가치
이제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회사를 보니까 핵심 가치는 빠른 실행, 끊임없는 도전, 열린 소통, 주도적 협업이네요.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단계가 말 그대로 옹호되는 가치,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네 회사는 정말 실행이 빠르니?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핵심 가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4가지 단어로만 나타났었는데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가면 우아한 형제들의 이제 일하는 규율,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일하는 규율인데 아까 4개의 핵심 가치, 4개의 단어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기 회사의 조직 문화 혹은 일하는 규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우아한 형제들의 일하는 규율이 약간 자극이 되어서 많은 기업이나 많은 스타트업들이 일하는 규율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 과목의 마지막 단계, 조직 문화 as is to be를 정의하는 단계의 맨 마지막에는 우리 조직의 일하는 규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한 발짝 더 나아간 건 아마 넷플릭스의 컬처덱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컬처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1번부터 10번까지의 일하는 규율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매우 두꺼운 PPT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기본 가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명시적으로 문서화해 놓은 문서가 컬처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새 버전으로 바뀌었지만 넷플릭스의 컬처덱 표지를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자율과 책임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 넷플릭스 컬처덱의 도입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론,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부정회계 사건으로 이제 사라진 회사죠. 엔론도 매우 멋지게 들리는 가치 선언문이 있었다. Integrity, Communication, Respect, Excellence 같은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옹호되는 가치죠. 옹호되는 가치는 그럴듯했는데 정말 이제 엔론이 인테그리티 있게 행동을 했느냐? 사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회계가 일어났고 이 인테그리티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엔론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실제 컴퍼니의 밸류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핵심 가치는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승진하고 아니면 누가 이제 해고당하는지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옹호되는 가치랑 그 회사의 밑에 깔려있는 기본 가정이랑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 회사의 진짜 조직 문화를 알려면 옹호되는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기본 가정이 반영된 누가 승진하고 누가 상을 받고 이런 저희가 나중에도 다룰 인사제도 부분을 보다 보면 이 회사의 기본 가정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넷플릭스 컬처덱 도입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링크를 알려드린 밑에 보면 그 SK 리더십 아카데미 김성준 선생님이 쓰신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위한 조직 문화 1국기 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공물과 옹호되는 가치와 기본 가정 중에서 우리 회사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조직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어떤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11가지의 질문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질문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구성원들끼리 한번 보시면서 질문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실 그동안 그냥 같이 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이런 생각이나 이런 철학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었구나에 대해서 팀이 같이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선설이나 성악설에 대한 질문부터 관계, 구성원 간의 능력, 특히 이제 개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얼마나 난다라고 믿는지, 또 인간이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지,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나요? 목적으로 생각하나요? 또 한 명이 거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나요? 아니면 모두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느냐? 또 성공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고 실패는 어떻게 여기고 있고 회사의 돈, 회사 경비나 예산은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 조직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어떤 의미고 또 우리 조직이 외부 환경을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그 회사의 인사제도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뭐 관행들이 이런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정의하고 또 우리 회사의 여러 제도들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오버롤 컬처와 서브컬처의 차이인데요. 물론 작은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고 인원이 한 10명, 20명도 안 되는 조직이라면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큰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전체의 문화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색깔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계열사마다도 다 문화가 조금씩 다를 것이고 뭐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 안에 여러 사업부마다 당연히 다 문화가 조금씩은 다를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회사 전체의 문화가 있다면 그 안에 사업부 간의 문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 또 팀 간의 문화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이제 공식적인 이런 조직도상의 구분 외에 이 사람이 뭐 공채 출신이냐 아니면 경력직이냐 심지어 그 경력직도 어느 회사 출신들끼리만의 이제 특정한 조직 문화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서브컬처가 이 회사 안에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로버트 퀸이 경쟁가치 접근법에서 어떤 조직 문화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조직의 조직 문화를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